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은 이제는 앞니에 대한 재치료, 앞니가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저희 병원이 첫 번째로 나올 정도로 앞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, 실제로 그걸 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 문제,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치료를 해놨는데 또다시 또 치료를 하자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거죠. 계속해서 재발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도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,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 병원을 굉장히 신뢰하시고 다니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그 병원에서 뽑고 임플란트를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 병원을 찾아서 오신 분인데,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앞니가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서 불편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. 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참 이게 신경치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치료입니다. 왜냐면 전 항상 생각합니다. 모든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분이 공부하고 아는 선에서 신경치료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나니까 어떡하지? 방법이 없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해결하려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잘 해드려야지,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희 치과 일타 닥터 꼬집 채널을 보면 솔루션들이 발치로 바로 가지 않고 솔루션이 많이 있었죠.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.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솔루션.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 엑스레이를 보면 지금 요 치아나 요 치아나 두 개 다 신경치료 후에 보철을 하셨어요. 보철. 크라운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요 주변은 보시면은 뼈가 안 녹았죠. 그러니까 여기는 염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, 요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게 뼈가 녹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염증이 크죠.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뼈가 녹았을 경우에는 시스트 같은 낭일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형적인 신경치료 문제구나. 저는 이런 케이스 보면은 기뻐요. 이런 거는 90%가 훌쩍 넘는 확률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전형적인 신경치료적인 염증이니까. 그래서 일단 환자분께 이거는 전형적인 신경치료 염증이기 때문에 크랙이나 이런 뿌리에 있는 뭔가 쪼개진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재신경치료를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환자분은 이미 신경치료 받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재신경치료를 해야 돼요?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치료를 해도 재신경치료 성공률이 100%가 될 수 없습니다. 사람 몸의 신경관의 해부학적 구조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.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그러면 바로 치근단 절제술 해도 되지 않나요?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재신경치료를 해서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내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거를 개선을 하고 그 후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뿌리 끝을 잘라내서 틀어막는 시술을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린 게 원칙적인 방법을 하시는 게 항상 결과가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환자분이 치근단 절제술로 바로 갈까, 재신경치료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원장님 믿고 그러면 재신경치료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치료 전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를 다 제거하고 들어갔죠. 제거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재료를 모두 제거하고 소독하고 멸균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줍니다. 열심히. 대충 하면 안 됩니다. 모든 신경 공간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멸균하는,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. 청소하는 게 바로 재신경치료라는 거죠.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유치한데 임시치아죠.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는 레진 코어까지 전부 하고, 전 일반적으로 크라운까지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크라운을 하더라도 이제 크라운 안 뜯어내고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.
그래서 이제 최종 치료 후 보철까지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여기가 지금 보철이죠. 제가 이제 여기도 약간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실은 이 옆에도 크라운이고 여기도 크라운이었잖아요.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색깔이 똑같아야 돼요.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예쁜 크라운이고 티가 안 나는 크라운인데 지금 이 중간 거 크라운이 너무 노래요, 너무.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어차피 이거 크라운 안 예쁜데 지금 이 안 예쁜 색깔에 이 색깔을 맞추겠습니까? 아니면 이 반대편 쪽에 건강한 내 치아의 색깔을 맞추겠습니까?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건강한 치아의 색깔을 맞춘 거예요, 일단. 그리고 이 중간에는 다시 할 때는 이 밝은 색깔로 교체를 하면 전부 다 밝은 치아가 되니까 훨씬 예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를 믿고 이 반대편 건강한 치아랑 색깔을 맞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밝은 색깔로 이제 교체를 하고 여기 레진도 좀 다시 하시면 앞니가 예쁘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앞니의 신미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근데 치료 후에 몇 달 지나서 보시면 여기에 염증 어디 갔습니까? 염증이 뼈가 스스로 찼어요. 낭성으로 이렇게 있던 염증이 스스로 뼈가 다 찼다고요. 환자분은 되게 신기해했어요.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염증이 너무 크고 이거 분명히 2년 후까지도 뼈가 그대로입니다. 수술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바로 갈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재신경치료로 끝나버렸으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면서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실 게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더라. 이 환자분이 진짜 수술로 갔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수술로 가야 될 것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혼자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강력한 치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원인 요소를 완전히 저희가 열심히 청소하고 제거를 해줬더니 우리 몸에서 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왜 수술을 합니까? 처음에 수술로 가졌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했던 거 아닙니까?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었어요. 여기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. 염증이 동그랗게 시스트처럼 낭처럼 염증이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다녔던 치과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치료 해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신경치료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염증도 너무 크니까 이거는 임플란트도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발치를 해야 되는데 뭐 임플란트 어렵게 해보던지 아니면 옆에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그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서 이제 오신 거죠. 바로 발치로 갈 거냐,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. 신경치료하고 열심히 해줬는데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큰 염증이 고름이 나고 환자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발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치과의사 닥터꼬집 채널에서는 이 사이에 다른 옵션이 있었죠. 재신경치료가 있었습니다. 재신경치료로 다시 한번 현미경화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치근단 절제술을 해보는 거죠.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발치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90% 이상은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시작한 케이스예요. 근데 이제 환자가 여기서 고민한 건 뭐였죠? 선생님이 재신경 치료해도 어차피 실패 확률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크라운 안 뜯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치근단 절제술 뿌리끝 잘라내고 틀어막고 염증 제거하는 수술하면 안 되나요?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렇게 해도 염증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이 내부 청소를 못했단 말이에요. 내부 청소. 내부 지저분한 내부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크라운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부 청소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게 원칙적인 치료입니다. 그리고 성공이 확률이 100%가 아니어서 그렇지 재신경 치료를 해서도 치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치아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재신경 치료로 끌고 간 거예요. 그랬더니 이쪽 부분이 불과 6개월만 지나서도 뼈가 다 생겼어요. 뼈가 다 차서 치근단 절제술 안 했고 재신경 치료하고 크라운하고 끝났단 말이에요. 재신경 치료로 끝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
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게, 이게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, 그렇지만 손해본 건가요? 아니죠. 이제 이 치아가 혹시라도 이제 평생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재신경 치료할 수 있고요. 아니면은 치근단 절제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치근단 절제술을 한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복잡해져요. 치근단 재수술을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끝내는 거를 뒤로 미루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항상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더 좋더라.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, 구독 요청 드리고요.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이덴TV도 좋아요, 구독 요청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